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파이썬 제어문하고 시간이 되면 함수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전 시간에 데이터 타입 변환하는 거 했었고요. 뭐 인트나 플로트 그리고 스트링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 타입 변환하는 거 했었고, 입력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있었죠. 인풋 함수에 대해서. 그리고 프린트, 요 출력한 함수인 프린트 함수에서 사용하는 포맷 메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기 전에 제어문 하기 전에 잠깐 이 포맷에서 사용하는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길어서 우선 가져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자, 이거 보시면은 A라는 변수에 3을 넣었고요. B라는 변수에 4를 넣었고, C라는 변수에 또 5를 넣었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A, B를 곱한 값을 D에 넣었죠. 그 D 나누기 C 이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런 출력을 했습니다. 피제수, 제수, 곱한 값, 목, 나머지 밸류 했었는데, 이 피제수는 우리 나누기에서 분자값을 얘기하고요. 제수는 분모값을 얘기합니다. 자, 곱한 값은 지금 요 C값이죠? 요 C값이 곱한 값입니다. 죄송합니다. 피제수가 죄송해요. 제가 헷갈렸네요. 피제수가 이제 요 D고요. 그리고 제수가 C죠, C. 그리고 곱합값은 D죠, D. D가 곱합값입니다. C가 아니라. 그리고 몫이 이제 div고요. 나머지가 모드. 그 밸류도 지금 이 div 값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해봤더니 이 변수들을 지금 하나하나 다 썼죠. 중복되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복되는 변수, 코드가 길어지는 게 싫으니까 이걸 좀 짧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됩니다. 보시면은 우선 중복된 건 지우고 뒤에 변수 써줬고요. D하고 C, div 모드를 썼고, 이 앞에 여기 할당하는 요 중괄호 안에다가 숫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넣게 되면은 홈에 띄어오는 요 인자들의 순서를 뜻합니다. 그래서 얘는 0번째 값을 가져와라. 얘는 1번째 값을 가져와라. 파이썬이든 파이썬 이 언어에서 순서가 있다면 0번째부터 시작을 합니다. 곱한 값, 그리고 0번째부터 가져오고요. 몫은 두 번째, 0, 1, 2, div 값을 가져오고, 나머지는 모두 또 밸류도 div 값을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전부 다 할 필요 없이 변수를 막 주목되는 것까지 다 쓸 필요 없이 숫자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제어문을 보도록 할게요. 제어문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의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문장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문장들 제어문이라고 하는데 if문을 보겠습니다. 조건문 if를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if라고 앞에 선언해주고 뒤에 어떤 조건을 쓰게 됩니다. 조건을 쓰고요. 컬런이라고 한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은 여긴 텍스트 쉘이라서 맨 앞으로 오는데 코드 쉘이었으면 4칸이 채로 띄어질 겁니다. 여기에 이제 실행할 명령들을 쭈르륵 써 나갑니다. 쭉 써 나가면 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파이썬에서 여기 콜론을 어떤 if나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것에 함수나 이런 거 쓸 때 콜론하고 나서 여기에 저절로 코드 블럭이 띄워집니다. 코드 블럭 여기가 이제 띄어쓰기가 띄워지면서 요 안을 코드 블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실행할 때 만약 if문이라면은 이 조건에 만족을 할 때
이 콜론 다음에 이 코드 블럭이 실행이 됩니다. 근데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이 코드 블럭은 실행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if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서 조건에 따라서 처리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if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if 뒤에는 조건, 그리고 조건 뒤에는 컬럼이 붙습니다. 그리고 실행 내용들은 들여쓰기가 되어야 됩니다. 파이썬은 이 들여쓰기가 안 되면은 무법적으로 그냥 에러 내뱉어 버립니다. 그래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좀 보기가 편합니다. 쉽고. 그리고 참일 경우에는 코드 블럭을 실행하고요. 거짓일 경우에는 코드 블럭을 넘어갑니다. 한번 보면서 실습해보면서 다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템프라는 변수에 35라는 값을 넣을 겁니다. 그리고 프린트 한번 템프에서 보고요. 얘를 또 이렇게 출력해 보겠습니다. 프린트 더요 온도가 템프도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더요 온도가 35도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겠죠. 이 템프 변수를 가져가기 때문에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럼 얘를 이제 얘 말고 다른 걸 보면은 템프를 20으로 바꾸고 이번에는 시원해요. 온도가 템프도입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시원해요. 온도가 20도입니다. 라고 뜰 겁니다. 20도입니다. 라고 뜰 겁니다. 자, 얘를 이제 우리가 if 이 조건문을 통해서 이런 뭔가 코드의 흐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템프는 20이라고 할 겁니다. 20. 그리고 if문을 쓸 건데 if 템프가 15보다 크면 그리고 콜론 해주시고 조건 쓴다 그랬죠. if문 다음에 조건 쓴 다음에 콜론 하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 저절로 여기 4칸 띄워집니다. 4칸 띄워지고요. 프린트 더요 온도는 템프도입니다. 하고 출력을 하고 요런 것도 하나 출력하겠습니다. 프린트 하이라고 해서 출력하고요. 그리고 프린트 헬로 해서 하나 또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얘를 출력해 보면은 더의 온도는 20도입니다. 하이 헬로 다 출력이 됐죠? 자, 왜냐? 자, 템프라는 변수에 20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if 조건 템프가 15보다 크면은 이라고 물어봤죠? 20은 15보다 크죠? 그럼 얘가 true가 되는 겁니다. 조건에. 결과가 true가 되면서 이 컬런 다음에 코드 블럭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문 실행되고요. if문 빠져나와서 이 프린트문이랑은 이 if문과 같은 동일선상에 있죠? 같은 들여쓰기 인덴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if문이랑 상관없이 실행되는 코드입니다. 근데 만약에 20도가 아니라 얘를 10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if문 안에 있는 여기는 이제 템프가 10이죠. 10은 15보다 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false가 뜨는 겁니다. if가 뜨면서 이 코드 블럭은 실행을 안 하고요. 이 마지막 것만 얘는 if문과 상관없기 때문에 실행이 되는 겁니다. else라는 걸 볼게요. else. 자, else는 앞에 있는 모든 조건이 대해서 만족을 못할 때 쓰는 거고요. 자, 위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는데 여기는 20이라고 하고 템프 25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if 하고 여기다가
else라고 하고 또 콜론 해주신 다음에 엔터 치신 다음에 이 안에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시원해요.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템프 20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20은 25보다 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false가 되고요. 그래서 요 코드 블록은 실행을 안 합니다. 그럼 바로 else문으로 와서 앞에 있는 if문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 else문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rint 시연의 온도는 템프도입니다가 실행이 되고 마지막에 또 print hello가 실행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건을 여러 개 쓰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elif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elif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 안에다가 하나 더 넣을게요. 자, elif라고 하고 템프가 15라고 하겠습니다. 15라고 하고 여기 있는 걸 가져오고요. 마지막 거는 볼게요. 추워요 라고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자, 첫 번째는 우선 20도죠. 20도기 때문에 얘는 실행을 안 하죠. 얘는 실행을 합니다. 얘는 실행을 하고 20은 15보다 크기 때문에 true가 되면서 elif문이 실행되면서 이 코드 블록 프린트 시온의 온도는 20도입니다가 실행이 되고 그러면은 이 else문은 실행될 필요가 없죠. 이거 하나 실행되기 때문에 얘는 빠져나오게 되고 만약에 온도가 다른 걸로 바뀌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도로 바뀐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if문, elif문 모두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다 건너뛴 다음에 else문만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if, else, if, elif, else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온도를 input으로 받아서 int input이라고 해서 온도를 받아서 어떤 결과를 내는데 if temp 이렇게 하겠습니다. 30은 프린트 여름이라고 하고요. 조건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번 출력해 볼게요. if 템프가 20보다 크면 가을, 그리고 10도보다 크면 봄, 그리고 나머지는 겨울이라고 하게 되면은 30보다 크면 여름이고 20보다 크고 30보다 작으면 가을,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으면 봄, 그 나머지는 겨울, 10보다 작은 것들은 다 겨울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33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여름이 뜰 거고요. 봄이 뜨네요. 봄이 왜 뜰까요? 죄송합니다. 여기 if문을 썼네요. if인데 if문은 여기서 33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름이 뜨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뭐 22라고 하게 되면은 가을, 그리고 마이너스 해볼게요. 마이너스 10이라고 하게 되면은 겨울 뜨죠. 이런 식으로 이 if문을 통해서 분기문 조건문을 작성을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걸 보겠습니다. 불린 자료형을 통해서 비교 연산자를 볼게요. 자, 비교 연산자는 어떤 거냐면은 연산자 앞뒤에 값을 비교하여서 참과 거짓을 방어합니다. 그래서 는 2개, 그리고 이렇게 꺽쇠가 있는 이런 기호를 사용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겁니다. 자, 는 2개는 우리가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같거나 작거나 같습니까? 뭐 크거나 같습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프린트 가지고 프린트하고 6은 2와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false가 나오죠. 자, 6은 2와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같지 않죠. 그러니까 false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 프린트 6하고 느낌표, 위에서는 안 적었는데요. 느낌표하고 는이라고 하게 되면은 같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같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true가 나오죠. 당연히 6은 2와 같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안 같기 때문에 true가 나오고요. 프린트 6. 이거 반대로 위치 는이 앞으로 오면은 에러 납니다. 는이 앞으로 오면 에러 납니다. 이거 위치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꺽쇠는 앞쪽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프린트 뭐 6, 2 되면은 6은 2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했죠. 크기 때문에 true고요. 얘는 false죠. 당연히 false 나오는 거고 우리가 변환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프린트 6 int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이제 정수로 변환해서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뒤에 오는 이런 조건들 사용해서 true나 false를 뱉어내는 불린 타입으로 뱉어내는 비교 연산자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볼게요. 자, 함수를 볼 건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def라고 선언을 해주신 다음에 뒤에다가 함수 이름, 원하는 함수 이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파라미터를 씁니다. 이 파라미터는 하나 또는 뭐 여러 개 아니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함수 내용을 이제 쭈르륵 작성하시면 됩니다. 모두 코드 블럭 안에 쭈르륵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드리자면은 함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코드 블럭을 표시하기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들여쓰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사용했었던 프린트, 뭐 input 이런 것들 모두 함수입니다. 얘를 사용하는 이유는 반복되는 코드의 이름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복붙 할 필요가 없이 함수로 하나를 만들어서 호출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붙여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함수는 필요할 때 함수의 이름을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입력값이 함수에 들어가면 함수 내용에 따라서 작업을 해서 출력값이 나오고요. 이 함수에 전달하는 데이터 입력값 이 값을 인자 혹은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함수에서 받아오는 값을 리턴 값, 뭐 반환 값, 결과 값이라고 합니다. 이 인자와 그리고 결과값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씩 해보면서 말씀드린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걸 하나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 name이라고 했고요. age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format 하시고 탐이 아니라 좀 다른 이름을 해볼게요. 누굴 하는 게 좋을까요? 누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프린트 요
문을 통해서 이 루나라는 값이 요 앞에 있는 중괄호 20이라는 값이 뒤에 있는 중괄호 들어가게 되면서 출력이 되게 되겠죠. 자, 얘를 여러 개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복사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내가 원하는 이름들 뭐 나이, 수, 영이 이렇게 하시면은 출력을 4개를 이렇게 전부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얘를 뭐 100개, 1000개 이렇게 계속 다 복사해서 하는 게 힘들죠?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 볼 겁니다. 함수 생성 볼게요. 기본적인 함수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df라고 하고 테스트 함수 이름은 테스트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받는 파라미터는 없고요. 그냥 실행이 되면은 얘를 호출하게 되면은 프린트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hello라고 하게 되면은 함수를 선언한 겁니다. 이 함수를 불러오면은 요 프린트문을 실행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함수를 불러와 볼게요. 자, 호출은 함수명을 쓰면 됩니다. 포스번하고 소가로 열고 닫고 하시게 되면은 hello 출력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얘를 호출하게 되면은 요 코드 블럭 안에 있는 함수 내용이 실행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위에서 만들었던 요거, 위에서 만들었던 요거를 좀 가져와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df prt 바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파라미터를 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2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프린트를 하는데 여기에 바로 문자를 숫자로 넣는 게 아니라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출력할 수 있도록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선언하게 되면은 자 prt바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name이라는 뭐 2가지 인자를 받을 거고요. 여기에 name age 프린트문이 실행되게 되는데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전달을 하는 겁니다. age를 또 받아서 전달을 하게 되면서 출력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prt 바하고 탐 33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name이라는 name 자리에 탐이 들어가고 age 자리에 33이 들어가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이 되고요. 이번에는 뭐 이건 2개죠. 이번엔 파라미터 한 3개짜리 하나 만들어 볼게요. 3개짜리를 이거를 이제 위에서는 이렇게 길게 다 썼는데 함수명만 호출해서 뭐 여기 있는 변수들만 이 안에 걸 바꿔주면 되겠죠? 바꿔주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훨씬 간결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여기다가 샵까지 추가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자 라고 해주고 하나 더 넣어주면 되겠죠. 마지막에 직업 비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3가지 인자를 받아서 네임 잡 age 잡의 3가지 인자를 받아서 우리가 출력하는 프린트문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함수의 반환값을 한번 봐볼게요. 자, 함수의 반환값.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함수에서 반환하는 값이 있을 경우에 return을 사용하게 됩니다. return이라는 걸 사용하고요. 뭐 앞이랑 비슷합니다. def라고 선하고 함수의 이름 그리고 파라미터 적어주시고 함수 내용 뭐 쭉 적은 다음에 마지막에 return
하고 여기에다가 반환받을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def div 펑션이라는 거 하나 만들 겁니다. 얘는 파라미터는 2개입니다. a와 b가 그 인자 2개 받을 거고요. 그리고 div라고 한 다음에 int a 나누기 b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모드 앞에서 했던 거죠. 못과 나머지 구하는 겁니다. 모드는 a 빼기 div 곱하기 b 라고 해서 리턴을 div 몫을 받을 겁니다. 몫. 자, 이렇게 선언을 해준 다음에 함수를 호출해서 한번 볼게요. div라고 해주신 다음에 53이라고 하겠습니다. 53이라고 하게 되면은 a 자리에 잠시만요. div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div 펑션이죠. div 펑션. 그래서 보게 되면은 자, 5는 A로 들어갈 거고요. 3은 B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5 나누기 3에 5가 나머지가 나올 건데 반환값은 몫을 가져와서 반환하겠다. 그래서 1이 나오는 거고요. 얘를 이번에는 div 펑션이 아니라 모드 펑션이라고 하고 리턴을 모드로 하게 되면은 당연히 나머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게 되면은 나머지가 나올 겁니다. 이번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제 짝수 홀수 관련돼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정수를 받아서 짝수 여부를 판별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df 모드 펑션 ab 위에는 그냥 가져올게요. 또 쓰기 힘들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가져오는 어떤 수를 나눴을 때 나머지를 가져오는 함수가 있고요. 자, 얘를 통해서 모드 펑션 5, 3 하게 되면은 나머지 2가 나오게 되겠죠? 얘를 가지고 함수를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이번에는 df isEven이라는 펑션을 만들 겁니다. 자, isEven이라는 펑션을 만들 건데 얘는 파라미터가 하나입니다. 인자를 하나만 받겠다는 뜻이고요. 이 안에다가 if문을 이제 사용할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조건은 if를 사용할 건데 if 모드 펑션이 그리고 여기 안에 인자는 n 하고 2라고 할 겁니다. 2. 그 얘를 뒤에다가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비교연산자 배웠죠? 비교연산자를 통해서 0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return true라고 하게 되고 하고 나머지는 return false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함수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isEven하고 6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true가 나옵니다. 자, 왜 true가 나왔냐? 자, isEven 6이라고 하면 n에 6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if 모드 펑션 6,2입니다. 자, 모드 펑션에 6,2가 들어간 겁니다. 6,2. 그러면은 6 나누기 2에 나머지가 나오게 되죠? 나머지는 0일 겁니다. 그럼 요 결과는 0일 거고, 그래서 0과 0이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같죠. 그럼 이 부분의 결과는 true가 나올 겁니다. 조건의 결과는 true죠? 그럼 요 코드 블럭, 이 return true라는 코드 블럭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true가 반환값으로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6이 아니라 7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false가 나오게 되겠죠. 7 나누기 2에 나머지는 0이 아니죠. 1이기 때문에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true나 false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아예 if문을 안 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if문을 안 쓰고 reeven이라는 변수에다가 모드 펑션
예, 0과 비교한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return even이라고 하게 되면은 모드 펑션 n이 어떤 데이터를 받았을 때 나머지가 0일 때 여기는 true가 되겠죠. true. 그럼 true가 만약에 true라면은 요 reeven에 true가 담기는 겁니다. false라면 false가 요 변수에 담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 변수에 불린 타입 데이터가 담기는 거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return으로 내보낸다. 위에 있는 거와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로직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다르게 작성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코드에 뭐 좋은 코드는 있을지 몰라도 정답 코드는 그렇게 막 찾기는 정답 코드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진짜 정답 코드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모든 어떤 사람이 만들 코드가 모두 정답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is even이라고 하고 똑같이 1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first 마찬가지로 first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 프린트와 리턴의 좀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프린트와 리턴의 차이. 요거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두 가지를 하나 작성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def라고 해서 is eve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n 하고 if mode function n, 2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print true라고 하고요. else print false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밖에다가 print is even 오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이번에는 프린트가 아니라 return으로 하겠습니다. 실행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turn.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실행하게 되면 얘는 false none이 뜨고요. 얘는 false가 뜹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지금 우선은 df로 해서 함수 선언했죠? 그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isEven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5라는 값을 넣은 요 함수를 호출했죠? 호출한 걸 가지고 다시 프린트를 했습니다. 자, 우선 isEven 5 얘를 호출하게 되면은 여기에 n에 5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모드 펑션 5,2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 나머지가 얘는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if문은 요 if문의 코드블록은 실행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else문에 있는 요 프린트문이 그냥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false가 나온 거고요. 그 프린트문을 통해서 요 결과 isEven 5의 결과를 출력하라고 하면은 난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반환값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프린트문 출력을 한 거고요. 반환값 요 함수를 통해서 다른 것으로 주는 값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문에 전달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난이라고 된 거고 이 밑에 있는 값 같은 경우에는 자 마찬가지로 isEven 5를 넣게 되면 5,2가 되겠죠. 5,2가 되면서 얘의 결과 리턴 값은 true가 이제 false가 나오게 되겠죠. false가 나오게 되는데 이 isEven 5의 결과는 false인데 이 리턴 값은 false인데 여기다 프린트를 해서 출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프린트문에 이 false 값이 전달이 돼서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반환값을 통해서. 그래서 리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함수나 다른 뭐 변수 이런 데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리턴이 아니라 그냥 프린트로 하게 되면은 전달이 안 됩니다. 값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우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